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면 결국 혼자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물음을 여러 번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한평생을 함께한 벗들도 하나둘 멀어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길을 걸어간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대개 혼자서 걷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결코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외로운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평온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이런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노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삶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옛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인이 젊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 살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미리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더없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준비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의 삶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삶은 평온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삶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혼자살이라도 준비한 사람의 노년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그 빛깔이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저는 한 세기를 살아오며 이 차이를 수없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 풍경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이미 수백만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더욱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삶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할 때 비로소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쓸 만큼의 돈, 둘째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리고 셋째는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지혜는 놀라우리만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준비 하나가 노년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쓸 만큼의 돈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집도 마련하고 자녀의 미래도 챙기며 부지런히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만큼은 자꾸만 뒤로 미루곤 합니다.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마주하고서야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 버렸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후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마음만 더 급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인 여유란 곧 마음의 여유와 깊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옛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먼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돈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들어도 더없이 현실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될 때 비로소 평온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 말 또한 노년의 삶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생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의 선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긴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명예를 찾았으나 늙어서는 평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평안한 노년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하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생활의 걱정이 줄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노년의 돈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울타리라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이 불안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돈은 인생을 화려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 없이 편히 잠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노후에는 큰 돈을 한꺼번에 쥐고 있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쓸 수 있는 안정된 생활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꾸준함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떠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을 들여다보면 이 쓸 만큼의 돈이라는 준비가 얼마나 절실한지 사무치게 느끼게 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대적 빈곤율은 오랜 세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노년에 접어들고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는 어르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나이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비록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자신의 처지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분들은 같은 형편 속에서도 훨씬 평온한 노년을 보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노후의 돈이란 결코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과 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생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때 비로소 삶의 여유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쓸 만큼의 돈입니다. 거창한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노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일과 책임 속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잠시 쉴 틈이 생겨도 이내 다시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고 해야 할 일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은 이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늙으니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빙그레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안에 노년의 또 다른 현실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취미를 무척 귀하게 여겼습니다. 취미란 단지 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옛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학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일을 배우고 늙어서는 즐거움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없이 귀한 지혜가 됩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긴 하루가 한결 빠르고 즐겁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선비가 나이가 들어 벼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늘어난 시간이 어색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지만 그릴수록 점점 깊은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 그림은 그의 삶에 더없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벼슬을 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즐겁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취미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취미는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취미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사람은 즐거움을 아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 풍경을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을 들여다보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늘어난 시간의 대부분을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어 하루가 무료하고 그 무료함이 쌓여 마음의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우울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을 즐거움이 없을 때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나는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취미 하나만큼은 꼭 만들어 두라고 말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하루가 즐겁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은 하루가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라면 취미는 더욱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곧 삶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는 시간에도 그 취미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번째, 좋아하는 취미 생활입니다. 좋아하는 일 하나가 있을 때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 부디 거창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 하나를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입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늘 사람이 가득합니다. 직장 동료도 있고 허물없는 벗도 있으며 곁에는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고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흩어지며 한평생을 함께한 벗들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은 이런 쓸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는데 늙어보니 정작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줄어들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삶이 지닌 깊은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상대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옛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인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했고 거처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길을 지나던 나무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대화였지만 노인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과 마주보며 웃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말로도 산다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외로움이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벗에 대해 이런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란 또 하나의 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곱씹을수록 깊은 뜻이 담긴 말이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는 벗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선비가 나이가 들어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한 삶이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이웃집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 지나간 옛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없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는 날은 하루가 짧고 말할 사람이 없는 날은 하루가 길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러줍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외로움을 덜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는 오랜 버질 수도 있고 가까이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아니라 마음을 편히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노년의 친구란 인생의 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힘든 날에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사람은 사람을 통해 제 마음을 비추어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그늘이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곁에 없다고 답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보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고립은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위안을 얻습니다. 거창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이면 그 고립의 그늘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노년에는 좋은 벗 한 사람이 그 어떤 재물보다 큰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마음을 나눌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번째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혼자 사는 삶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곁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쓸 만큼의 돈,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혼자 살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벗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세월이 흐르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길을 걸어간 어른들은 인생의 마지막 길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세기를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결코 쓸쓸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곧 불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미리 준비할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쓸 만큼의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생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 긴 하루가 즐거움으로 채워지며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삶은 외롭지 않고 따뜻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가진 삶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만이 길어 올릴 수 있는 깊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지난 세월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저 또한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는 곁에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부쩍 조용해진 하루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작은 즐거움 하나에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어느덧 그 고요한 시간조차 제게는 더없이 편안한 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늦은 깨달음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평온들이 이제야 비로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벗과 나누는 짧은 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혼자 사는 삶도 얼마든지 평온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만히 돌아보는 작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마음 가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외로움과 불안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잔잔한 평온과 따뜻한 깊이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